자, 이 구조 이제 기억하시죠? 이쪽은 수출국, 그리고 이쪽은 수출국, 그리고 이쪽은 수입국입니다. 자, 그리고 수출자, 수입자 있고요.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핸들링하고 있는 은행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출자가 자기네가 물건을 선적한 후에 운송회사한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운송장이라는 것을 발급을 받아요. 운송 서류죠. 운송장을 발급받았다는 얘기는 수출자가 실제로 외국에 물건을 수출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갖고 있다는 의미는, 그죠? 그래서 그 운송장이랑 다른 서류들을 받아가지고요. 그런 서류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얘가 어음을 발행을 합니다. 수출자가 어음 발행하는 거, 그죠? 그래서 환어음이라고 하고 있죠. 환어음이라는 서류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환어음과 그 다음에 선적 서류를 묶어서 그 다음에 은행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 대신 수입국에서 돈 좀 대신 받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추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서류 접수받아서 이 은행이 또 받아가지고 그 은행이 이 수입국 은행한테 좀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입국 은행은요, 수입자한테 돈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서류와 맞교환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 은행은 수입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얘한테 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수출자한테 돈을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선적서류 전달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돈까지 전달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이 설명을 기반해서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매도인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환어음에서는 환어음을 발행하기 때문에 발행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인, 환어음을 발행한다라고 해서 발행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발행인이 은행한테 부탁을 하죠. 자기가 거래하는, 자기가 친한 은행한테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행은 조금 더 실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추심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추심 의뢰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추심 의뢰은행, 추심을 의뢰, 부탁하는 은행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행 말고요, 이제 수입국의 은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은행인데요, 둘 다 은행이기 때문에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추심은행이라고 합니다. 추심, 돈을 받아내는, 즉 얘한테 돈을 받아내죠. 그래서 추심은행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수입자, 매수인을 뭐라고 하냐면 환어음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급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드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각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칭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뒤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아까 그 그림을요,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 봤습니다. 이 프로세스 이미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 추심은행은 결국에는 제시은행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수입국에서 제시은행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중요하진 않고요. 사실은 추심은행이 이 은행이 추심도 직접 수입자한테 하고, 그리고 관련 서류도 직접 전달을 한다. 그러면 추심은행이 바로 이 제시은행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시은행은 생략이 돼도 상관이 없다. 그 일을 둘이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만약에 그림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추심은행이 직접 매수인한테 혹은 추심은행이 제시은행을 통해서 이 지급인한테 서류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죠? 니네가 기다리고 있던 그 서류가 왔습니다 라고 해서 추심에 관련된 서류가 도착을 했다라고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급인 혹은 매수인은요, 이 은행한테 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준다. 그러면 그것을 지급이라고 표현하고, 혹은 바로 못 주고 서류만 먼저 인수해서 나중에 주기도 해요. 그죠? 그 두 가지를 다 섞어서 지급 인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중요한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영어 보이십니까? 영어. 자, 아까 앞 페이지까지는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봤죠. 하지만 요번에서부터는 좀 더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드로우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어음에서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였고요. 요번에는 추심에서 어떻게 지칭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추심 해주세요 라고 누가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부탁하겠어요? 가장 아쉬운 사람이 하겠죠. 그러니까 수출자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하냐면 추심 의뢰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매도인,
수출자를 지칭하는 용어, 매도인, 그리고 추심 의뢰인, 그리고 드로워, 이런 거 여러 가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심 의뢰인, 부탁을 한다라고 해서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린시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라는 뜻이죠. 이 사람이 부탁을 하기 때문에 추심 의뢰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수출국에 이 사람과 같이 관계를 맺는 은행이 있었죠. 그걸 바로 추심 의뢰 은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을 영어로는요, 레미팅 뱅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미팅, 뭐예요? 송금한다라는 뜻이죠. 네, 얘가 돈 쏴주고 얘가 얘한테 다시 송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돈을 이체를 해준다라고 해서 레미팅 뱅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쪽 은행 볼게요. 자, 수입국에 있는 은행이 됩니다. 추심을 하는 것이죠. 하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컬렉팅 뱅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메신 드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시 추심 은행도 있고 제시 은행도 따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제시 은행은 프레젠팅 뱅크, 보여준다라고 해서 제시한다라고 해서 프레젠팅 뱅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 용어는 혹시 모르신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용어는 알고 있기 약속하기로 합니다.